국제 결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해보겠다고 하시면 저처럼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가장 좋은 것은 제 생각에도 일본 여성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한일 커플을 맺어주는 그 중개업체가 있어요. 거기 홈페이지 가봤는데 못해도 연간 한 600? 그 정도는 내야 소개도 어느 정도 해주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. 그렇다고 뭐 그 일본 여성들 나오는 유튜브 보면서 그 한국에 와서 느끼는 뭐 그런 거 유튜브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일본 여성들 뭐 집이 뭐 없어도 되고 뭐 월세도 상관없고 옥탑도 되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것도 어느 정도 저기 해야지 뭐 그런 여들만 있겠습니까? 그 어지간한 여자들 다 저기 시집 갔겠지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가까워야 된다. 국제 결혼은 가까워야 된다. 예전에 콜롬비아 여성을 실제로 만나봤는데 오라고 하기도 힘들고 가기는 더 힘들지. 26시간 어떻게 탑니까? 뭐 경유 몇 시간 포함이겠지만 돈도 그렇고 250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그거.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 필리핀, 태국, 뭐 베트남 이쪽인 것 같은데 베트남 여자 몇 명 얘기해 보니까 한국 여자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. 그 소득 수준도 좀 높고 막 한번 뭐 잘 얘기되다가 집 내부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냥 차단해더라고. 차단해 버리더라고. 집 내부 딱 보더니만. 아무튼간 저는 옛날에 우리 80, 90년대처럼 우리 엄마도 저기 파출부 댕기고 밤에는 목욕탕 청소 댕기고 그랬거든요. 투잡하고 아버지는 공사판 댕기고 그러면서 요리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애들 보고 다 하셨어요. 그런 엄마상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좋겠죠.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큰 돈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찾아보겠다. 그래서 필리핀을 주로 본 겁니다. 그리고 언어도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예전에 만났던 그 콜롬비아 여성처럼 저도 스페인어 공부를 한 1,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막 두드려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. 번역도 어렵고 파파고를 써도 구글 트랜슬레이션 같은 거 같이 써도 이게 안 돼요. 접속사나 이런 거 쓰면 안 돼. 그냥 나는 뭐 했습니다. 이게 좋습니다. 싫습니다. 하나하나 끊어 얘기하고 이것도 힘들어. 그리고 그쪽은 영어를 아예 못해. 그래서 영어권을 찾아보다가 필리핀 여성을 했는데 20대 초반 아니 18살, 19살까지도 연락이 옵니다. 저한테.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. 나이 상관 안 한다는 영상을 좀 보셨을 거예요. 다른데 유튜브에서 필리핀 여성들 얘기할 때. 아무튼간 뭐 영상 통화도 해보고 뭐 여권도 교환해보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서 그럼 만나자 이렇게 되는데 오라고 합니다. 100% 먼저 와라. 그러면 혼자 사냐? 대부분 같이 삽니다. 대부분 같이 살아요. 그런데 뭐 그럼 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? 호텔 뭐 잡아야 된다 뭐 그래. 제가 티켓을 사서 호텔을 예약해서 갔는데 그녀가 잠적해버리면 노답이 되는 거예요. 혼자 여행을 필리핀을 자주 댕겼다면 모를까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심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표를 사줄 테니까 와라 이 방법으로 계속 여러 여성들과 접속을 했습니다. 네, 실제로 오겠다는 여성들은 좀 있었는데 비자 신청 비용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어지러지는 거예요. 비자 신청 비용이 싸지가 않아요.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 달에 뭐 한 만 페소 이상 만 페소 정도 번다고 치면은 그 비자 신청하는 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비자 신청하러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멀어요. 그러니까 마닐라로 가던가 세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여자친구 집에서 마닐라로 간다?
100km입니다. 100km. 100km고 뭐 택시비 대략 두드려 보니까 한 1500페소에서 한 1700페소 얘기하더라고. 한 3, 4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별로 뭐 별 적은 없어 보이지만 거기서는 대단한가 봅니다. 그러니까 신청하기도 어렵고 필리핀 여성이 한국 관광비자 받는 것도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얘기, 뭐 3%, 10% 얘기도 합니다. 그 정도로 받기가 어렵다. 근데 비자 비용, 그 신청 비용을 달래 먼저 3,000페소를 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 아니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. 비자 비용 없다는 것 자체는 그녀가 직장이 없다던가 유흥업소를 다녔던 여자거나 애가 있다거나 아주 뭐 그냥 아니라고 보면 돼요. 아니라고. 정말로 오고 싶다 그러면 한국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어야지. 그게 아니면 돈을 보내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간다고 해도 이것도 애매해집니다. 그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가 쌓였을 때 그 만남을 좀 저기하면 좋겠다. 근데 이 미프나 이런 데도 보면은요. 뭐 한국 남자들이 순진한 건지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명 이렇게 찔러보고 아니면 그냥 연락되는 사람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여자들은 푸시를 엄청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빨리 안 만나면은 딴 데 가버려요. 근데 만나라고 했는데 조건이 저쪽에 좀 또 내가 차단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내일 만나자고 해놓고서도 오늘 끊어지는 게 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한 명한테는 진짜로 완전 그녀가 완전히 믿음을 줘가지고 비행기표 살 돈 그때 당시 40만 원 정도 그것까지 보냈는데 예, 끝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미루고 연락 끊기고 이게 있지 나 사기꾼이야 이게 아니었어요. 또 한 명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던 사람도 있었고 그때는 티켓값 정도만 한 70만 원 정도 날렸지. 그리고 또 한 명은 1,500페소 비자 신청 비용 1,500페소만 날렸고 인스타를 딱 차단해 버리더라고.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.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저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. 이 왜 이렇게까지 돈 버려가면서까지 시간 버려서까지 계속 트라이를 했냐. 업체 통하려면은 한 2천만 원 얘기하잖아요. 2천만 원. 업체 통해서 하려면 그 업체 비용에 중개료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뭐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.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애 생기면 20주 차부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뭐 언어 요건도 많이 면제되고 서류가 많이 면제된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쪽은 아예 그냥 빼버리고 정규 코스로 이렇게 쭉 가니까 돈이 2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. 나머지 뭐 그쪽 결혼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빼버리고 그 2천만 원 들 바에야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오려고 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녀에게 저거 하는 게 낫지. 업체 중개료 뭐 300, 500 이런 거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. 그래서 저처럼 그럴 생각이 있다면 2천만 원, 3천만 원 들이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면 K에타가 되는 국가를 찾아서 어, 표값 정도 데이트 비용 정도만 해서 한 다음에 초대한 다음에 한국에 올 사람은 많다. 거기가 저는 남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남미 여자들이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순수해요. 순수해. 티켓만 사주고 돈 보내지 말고 해서 온다면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동남아 이쪽은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조금
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.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애엄마고 싱글맘이지만 여태까지 꾸준히 벌어먹기 위해서 캐셔로 일을 해왔다는 것 사진도 받고 그 일하는 재직 증명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은.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간 거고 이번에는 아예 결혼식을 하러 갈 겁니다. 근데 그냥 20대 초반 말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에서 어,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저는 찾는 게 가장 좋다. 아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. 아이가 있다고 해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이를 어떻게 데려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여자가 한국에 와도 평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4시간 거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돈만 저기 하면. 요즘 뭐 한 30만 원이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. 그러니까 아이 상관없이 뭐할 사람이 있으면 40대건 50대건 남자가 자기 관리 좀 되어 있으면 만나봐도 좋겠다.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